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녀에 대해서 내가 너무 집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 그다음에 그와 동시에 또 남편이 나한테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 어떻게 돼야 되냐 이런 것. 또 아내가 남편에게 너무 집착하는 거. 그 출근을 했는데도 수시때때로 내가 전화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들이 사실 다른 것 같잖아요. 뭐 아이에 대해서 혹은 남편에 대해서 혹은 남편이 나에 대해서. 근데 그 안에 그 감정 체계를 보면은 사실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관계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관계라는 것은 두 대상이 존재해야 됩니다. 나 혼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관계는 균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가 관계가 맺어진다라고 시작되면은 감정이 어쨌든 실리게 됩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상대방의 관계가 이제 시작되면 그 대상에 대해서 감정이 실린 거죠. 예를 들면 내 10개월 동안 내 뱃속에 태내기로 있다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아이는 나의 아이이기 때문에 이제 감정이 실리는 거죠. 또 결혼하는 순간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기 때문에 감정이 실리는 거죠. 근데 감정이 실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불균형이 이루는 거죠. 근데 이 관계 속에서는 이 불균형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겁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실리면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 관계에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그 감정이 실린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질투심, 그다음에 뭐 오히려 그 상대방을 통해서 섭섭함 이런 감정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이 감정이 그쪽으로 많이 무거워지면서 일어나는 이 감정은 결국 행동으로는 나도 모르게 미숙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갖춘 관계의 행동이 아니고 감정이 그쪽에 실리기 때문에 다 자연스럽게 미숙한 행동,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미숙한 행동화라 하거든요. acting out. 근데 이 미숙한 행동이 결국 쉽게 보면은 내 아이든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어떻게 이게 잘못 인지적 왜곡으로 자꾸 가냐 하면은 상대방이 하는 그 생각, 상대방이 하는 감정, 행동조차도 내가 예측하고 있는 그 통제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모습으로 갑니다. 통제가 돼야 돼요.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안 되면은 뭔가가 질투심이 나고 안 되면은 뭔가 불편한 거죠. 어, 이것이 이제 결국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쉽게 보면은 이것은 그 나르시시즘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무언가를 이 관계 자체를 내가 삼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이 용어가 있는데 이 관계 자체가 서로 상호적으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그 관계 자체를 나라는 쪽으로 가지고 와서 삼켜버리는 그 과정. 그리고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관계가 나를 중심으로 그냥 다 끌고 온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인트로 프로젝션이라고 해서 이제 내사라 하기도 하는데, 내사. 근데 기본적으로 기준이 나로 바뀌는 거예요. 그 관계 자체를 상호 보완적,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오직 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이제 관계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 키우면서 저는 쿨한 엄마라서요. 뭐 괜찮습니다. 근데 아이들 보면은 그 유치원이나 뭐 이런 어린이집부터 이미 아이들한테 이런 심리적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유치원에 어린이집 갔다 왔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막 하트를 그려서 어떤 여자의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누구야? 미진이 사랑해. 네가 사랑이 뭔 줄 알아? 너 엄마랑 결혼하기로 했잖아. 왜 근데 미진이 그려? 미진이 사랑해. 결혼해. 그러면 그 순간에 이제 쿨한 척 하려고 그래 많이 좋아해. 친구 있는 거 많은 건 좋은 거야. 많은 친구 있는 건 좋은 거야. 그렇게 쿨한 척 했는데 막상 그 다음날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그 차가 와요. 그러면 애를 이제 태워주면서 선생님한테 묻죠. 선생님 미진이가 누구예요? 미진이 어디 있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관계라는 것의 핵심은 그 자연스러운 이 균형 감각이 깨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성장하면서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는 거죠. 이렇게 당연히 감정이 담겨져서 아이들이 하는 생각, 행동, 감정까지도 내가 예측 가능한 통제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당연히 쏠림 현상이 있게 가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바로 빨리 오는 친구도 있고 또 느린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들어가나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자기의 생각, 자기만의 감정, 자기만의 행동을 엄마하고 하게 되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통제가 안 되고 엄마 입장에서는 그 생각 자체가 이런 행동 자체가 내가 생각했던 거는 다른 순서로 오니까. 그런데 이때는 이제는 거리를 반대로 그 관계 균형이라는 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는 기다려준다라는 말보다는 이제는 거리감을 두셔야 됩니다. 심지어 거리를 정확하게 이제 두셔야지 그런 말 있잖아요. 오히려 타인보다도 더 가족들이 더 아픔을 많이 준다라는 말 자체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그냥 타인처럼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가족들 보자마자 바로 힘든 것이 감정이 쓰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가족이긴 하지만 심리적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어렵죠. 감정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거리를 두라고 하는 거냐.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지만 지금 감정을 실은 것을 빼서 조금은 그 아이들이 성장할 때 아이가 하는 생각, 아이가 하는 감정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의 감정보다는 우선은 생각을,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주고받고 하는 과정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감정이 쏠림 현상에서 내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화를 충분하게 나누지 않습니다. 중간에 내 생각을 그냥 해서 주입시키려고 하거나 하는 문제죠. 그래서 핵심은 자녀들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되고 심적인 어떤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